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2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로 기소가 됐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근데 앞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어제는 이제 백현동 관련 증거조사 부분, 뭐 서증조사라고 그러는데, 문서로 뭐 증거를 조사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심리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엊그제는 검찰 설명을 했고, 이제 2주 뒤에부터는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 근데 뭐 증인 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재판장이 묻기도 하고, 엊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단식 뭐 이런 거로 재판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골석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출석한 것은 77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금 기소된 지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1년 2개월째 1심을 하고 있다. 결국 위법 상태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규정이 없으니까 그 판사를 벌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법 조문의 제목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있다. 그거는 그런 거 위법이죠. 뭐 처벌 안 되면 위법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끝났고 하나가 시작되니까 절반 정도 끝났구나.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이 훨씬 증인도 많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비해서 백현동은 비교적 논점이 간단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7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적어도 1심은, 근데 그렇게 날지는 판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자, 요지 비교적 간단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죠. 여기서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걸 본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영상을 엊그제 틀었습니다. 법정에서. 뭐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선서부터 해서 틀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아니 그 선서가 왜 여기서 나오냐 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뭐 이래서 이제 논란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했던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협박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원인이 국토부의 협박 행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검찰이 기소한 거는 이 사실은 허위다 이래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당시 성남시 부시장, 그 다음에 담당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조사한 조사 기록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부의 협박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당시 성남시청을 출입하던 기자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기자실에 와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한다면서 취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공무원들로부터 취재를 해보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을 못 들었다 자기들이. 그래서 기사를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증언 진술까지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당시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게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려고 기자들한테 허위 정보를 알렸는데, 기자들이 그걸 그냥 받아 쓰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사실이 아니네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때 자기가 김인섭 씨, 그 뭐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고 이걸 해줘야 되겠는데, 해주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권한은 자기한테 있는데 무슨 국토부가 협박을 합니까? 거짓말이죠, 그 자체가. 그런데 요거를 어디에다가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넣어서 뭐 그 공무원들 입에서 국토부 협박 얘기가 나오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몇 년 뒤까지 계속 그 공무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기자한테 거짓말로 얘기해서, 뭐 일부 지방지 기자들 중에는 또 그런 거 그대로 받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을 남기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봐라, 그 현장에 출입하던 기자들도 이렇게 협박 얘기를 취재해서 쓰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작전을 짰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똑똑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못 썼다, 이런 진술까지 나왔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용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짰던가, 나중에 혹시 문제될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짰다는 정황 증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재명 지금 대표를 약간 도와주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 공보관을 했다는 사람. 이 사람은 2014년에 그런 소문이 들려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재명 그 대표를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건 거짓말이니까. 그 당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런 걸 취재해보라고 했을 때 기자들도 취재를 못했는데, 성남시 공보관은 그런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나요? 공보관 뭐 매일같이 기자들하고 같이 그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변호인이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실제 협박은 검찰에서 협박이라고 얘기한 그 시점이 2014년 1월 이후인데, 실제 협박은 2013년 3월 이전에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성남시 보도자료, 또 당시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문,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인이 제시하면서 국토부와의 대립은 2014년 이후가 아니라 이 당시, 그러니까 2011년, 12년 이때가 훨씬 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당시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걸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청과 용도 변경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은 거죠.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야, 협박은 그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협박과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지금 갑자기 변호인이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럼 협박 때문에 그 용도 변경 해줬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협박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3년 이전에, 그 이전에도 국토부는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얘기가 맞으려면 협박은 2013년 3월 이전에 심했다는데, 그 전에 협박이 심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버티고 안 해줬다. 그러다가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에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고 나서 직후부터 급진전돼서 2015년 9월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의 협박과 용도 변경 사이의 기간이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급진전돼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고, 검찰 설명은.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갑자기 들고 나온 논리에 따르면
협박과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는 무려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스스로도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맹점입니까? 이게 이제 서로 몰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결정적 맹점이 있는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저는 뭐 처음부터 협박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가 맨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용도 변경의 인허가권은 오로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재명 시장이 안 들어줬을 때 요청하는 것 외에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뭐 가서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뭘 하겠, 인사권이 있습니까? 재정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문을 2번인가 3번인가 해달라고 보내줘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합니다. 속수무책이죠, 국토부는.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인섭 씨가 영입되고 나니까 그 형님한테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것도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을 때 해달라고 했던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근데 풀쩍 뛰어서 4단계 상향을 해주고 임대주택도 100%에서 10%로 줄여줍니다.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근거를 만들려고 성남시가 국토부에, 아니 이 부분이 국토균형 개발 이 관련한 법이냐 아니면 성남시 도시개발법이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남시 도시개발 이런 그 정비구획 이런 거라면 권한이 성남시장한테 있고, 국토균형발전법인가 이거 따르면 그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국토부가 이건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걸 핑계로 이제 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가 공문을, 아니 이거는 성남시장 권한입니다. 귀시가 적의 판단하기,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공문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데 왜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엊그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들고 나온 새로운 주장, 이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검찰이 이게 검찰이 한 20명 넘게 증인을 신청했다는데 그 증인 신청 대부분 다 철회해서 빨리 끝나도록 하더라도 별 문제가 전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7분 응선 내지는 8분 응선을 넘었다. 허위사실이라는 2가지를 기소해서 하나 처리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명확하다, 이건. 아니 귀시가 적의 판단하기 바람.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하나 공문 딱 보면 벌써 이게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는지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봐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공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협박이라고, 알아서 하세요를 어떻게 협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내년 2월에 이제 지금 현재 강규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인사이동하기 전에 이거 1심 판결을 끝내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퉁치고 다음 판사에 무책임하게 떠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주목이 되고, 일각에서는 이게 100만 원이 넘으면 이재명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보냈던 국고보조금 434억인가요? 그거 토해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로 해서 죄는 인정되는데 국고보조금은 토해내지 않아도 되도록 또 이렇게 장난을 칠 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건 강규태 부장판사도 아직 생각도 안 해본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엊그제 이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변호인이 들고 나온 새로운 주장, 그건 그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